이제 코로나 시기 행사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을 꼭 해야 하는가요? 뭐 코로나 시기 위치 추적은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법규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보죠. 그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좀 됐어요. 그 제목 보시게 되면은 K 방역 6개월 성과와 과제라고 해가지고 6개월쯤 무렵에 이제 언론사 등에서 나름의 성과라는 부분을 K 방역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했던 언론 보도 중에 하나인데요. 보게 되면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정보 요청을 하고 이동통신 3사가 정보 제공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에 대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경찰은 그 여력 두절이 된 사람들을 추적을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합심해서 막아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방역당국, 이동통신사, 지자체, 수사기관 이렇게 해서 그 나름의 이제 그 우리가 그 당시 대응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관련 규정 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지자체 뭐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들을 그 제공받고 이렇게 했던 일련의 절차 과정들이 있었죠. 이번에 그 과정이 적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임의제출이나 임의조사 같은 것들이 아니죠. 강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법률 근거 규정이 없다면 지금 뭐 대한민국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일 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약칭으로 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언론에서나 많이 접하셨던 그 명칭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 2가 있어요. 그게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이라는 제목하의 규정인데 제1항을 보게 되면 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상이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상대방, 그러니까 이 요청을 했을 때 따라야 할 만한 자가 있죠. 이 상대방은 개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고요. 개인까지 포함되어 있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른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응해야 되만 하는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법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죠. 그 다음 같은 조 이제 제2항에서는 이 요청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요. 그 대상은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 정보. 근데 이 상대방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응해야 될 상대방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이 장이고요. 이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 우리 아까 봤던 결국 그 통신사들에 해당이 되겠죠. 위치정보 요청을 하고 통신사에서는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개인정보, 여기서는 이제 위치정보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시기 행사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을 꼭 해야 하는가요? 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개인정보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제1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개인까지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집 제공의 요청에 따라야 하겠죠. 의무사항이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 코로나 시기 위치 추적. 이 문제는 뭐 개인을 상대로 위치 추적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셨지만은 경찰서장에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을 하고 그 경찰 기관에서는 정보통신 사업자들한테 통신사들에게 위치 정보에 관한 제공을 요청을 받는 것이죠. 일단 이 해당되는 근거 법률 규정은 이렇게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태원 게시국 접속 정보 수집에 관한 얘기를 한번 그냥 사례로 좀 나눠보고 싶은 부분인데, 법률에 근거한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에게 이에 따르는 수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강제적 어떤 조치, 강제수사, 또 강제적 행정조사, 권력적 행정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아무리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른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어떤 조사 또는 수사가 되어야지 그것을 넘은 공권력의 행사는 가인금지 원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원칙인 가인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위헌적인 권력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태원 게시국 접속 이야기,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언론에서도 많이 듣고 보고 하셨을 건데 내용이 이렇죠. 이태원 그쪽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확산이 되죠. 2020년 4월 24일부터 같은 해 5월 6일까지 그 이태원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 환자에 대한 통신정보, 여기 통신정보라고 하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정보 등을 수집을 당시에 하였었고 그 대상자는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견일 수는 있습니다. 일견일 수는 있으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이태원 게시국 접속 정보를 통한 위치 추적에 관하여 광범위한 정보 주체의 수집 처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인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서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후적이긴 하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및 문제의식, 위헌적인 공권력의 해당 여부에 관해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코로나와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인데, 정보 공개가 동선 공개 이 말씀이에요. 자, 동선 공개도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마구 했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감염예방법 제3, 4조 2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그 행사를 하는 주체이고 대상은 그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선 공개라는 것이 이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럽발이라고 소위 평하는 그 사안에서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넘어서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얘기되게 하였고 또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혐오의 분위기도 조성케 했던 이런 한 번의 문제를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공개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로 인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되거나,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동선 공개를 통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되거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근거 없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와 집회 개설의 자유 제한 문제도 하나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도 아마 기사로 보시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감염법 예방법 제49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서 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땐 80조 제7호에 의해서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인가 그렇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통해서 집회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의 근거로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번에 있었던 일은 그 강화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보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회 금지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하면 안 되겠죠. 얼마 전 법원의 그 집회 개최 금지 명령에 따른 그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집회를 허가해 준 부분, 처분 위법하니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지점은, 일단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 집회 개최 자유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드러났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집회 개최의 부분, 코로나와 집회 개최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문제도 미국에서 교회 예배 금지에 대해서 기본권을 가행 침해하고 있다, 가행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들도 있고, 각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이 헌법적 검토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격도 안 되고, 다만 법치주의,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코로나 시대의 어떤 기본권 제한의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필요성도 그만큼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란 측면들을 우리가 얼만큼 더 이런 시점일수록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국가 권력과 함께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좀 건전한 논의의 기회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판단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방식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만 사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어떤 정말 외국에서도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건전한 발전적인 이런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부적 논쟁만으로 그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주 묵직하고 중요한 주제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여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위기가 잘 극복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린 기본권에 관한 건전한 논의, 그리고 좀 더 멋있는 이 위기에서의 국가 권력의 행사에 최합심으로 위기가 좀 극복되었으면 하고요. 네.